오늘은 조선의 근대화를 꿈꾸었던 개화승 이동인과 무불 탁정식이란 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두 승려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시대의 사회 규범을 먼저 알아보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당연히 불교도였다. 그러나 고려왕조의 쇠퇴에 불교의 타락이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아 조선 건국의 이념으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억 불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즉위시 사원부에서 10대 준칙을 건의하였는데 그 9번째가 불교 정책이다. 승려의 신분을 낮추어 사회에서 도태시키는 정책으로 불법이란 것은 원래 오랑캐의 법 중에 한 가지라고 주장했다. 고려 말에 불교가 사회에 미친 갖가지 폐단을 열거한 뒤 전체 승려를 상대로 소위 승려의 자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학문과 덕행이 제대로 닦여졌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대로 승려의 길을 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머리를 길러 모두 환속시키라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억불숭유의 정치 이념으로 건국한 조선은 500년 동안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있었다.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법으로 금지된 승려의 출입과 불교 행사를 은밀히 궁궐에 비비는 물론 사대부 집안 안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 달린 짐승이면 어디든 자유로이 제 발로 다닐 수 있는 기본권인 자유로운 통행권마저 법으로는 금지돼 있었던 승려의 도성 출입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던 모양이다. 법과 현실이 다른 괴리인 승려의 도성 출입 문제를 놓고 1894년 가보경장 때 또다시 논의가 있었으나 역시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가 이듬해인 1895년 총리 대신 김홍집, 내무 대신 박영효가 고종의 허가를 얻어 비로소 승려의 도성 사대문 안출입이 허락되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해금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제되고 있던 조선의 불교의 어둠의 역사 속에서 승려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선각자로 나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동인은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한 승려이다. 당시 일본 불교인 동본원사가 조선 포교를 목적으로 부산에 설립되어 있었다. 이동인은 그 동본원사 벼런을 드나들며 일본에서 가져다 놓은 서양의 신문물을 접하게 된다. 동본원사 주지였던 오쿠무라 엔싱의 조선 포교일지에 이동인이 1878년 6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동인의 개화사상과 개화문물을 직접 접한 것은 부산의 일본 사찰 동본원사 벼런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곳에서 얻은 서양의 여러 나라 사진이며 만국사기, 성냥 등을 들고 그는 상경한다. 그가 한양의 서대문 박봉원사에 올라와 머물고 있을 무렵 조선의 신진 세력인 개화당 인사들이 봉원사에서 자주 회동을 하고 있어 이동인과 개화파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으며 동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양 개화문물을 보여주어 그들의 개화사상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동인은 대단한 행동가였던 듯싶다. 개화당을 이끌었던 김옥균과는 뜻이 통하고 개화에 대한 열망이 서로의 지식과 정보 교환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고 열렬해진 김옥균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이동인의 일본 밀항 자금을 대준다. 이동인은 부산으로 달려가 오쿠무라와 오쿠무라의 여동생 리요코에게 일본의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의 밀항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오쿠무라가 안내자 역할을 선뜻 맡아준다.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하나부다 요시타다를 동인에게 소개해준 사람도 오쿠무라였다. 이동인은 1879년 6월 8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오쿠무라의 주선으로 교토의 동본원사 본사에 머물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정치계 인사는 물론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과 교류하기에 이른다. 이때 만난 사람 중에 일본의 정치사상가 후쿠자와 유기치도 들어있다. 이동인은 1880년 4월 5일 진종 본묘 동원 본사의 대침전에서 교정 오타니 고쇼의 집전으로 진종 승려의 특도식을 올렸다. 30세의 이동인이 조선의 개화와 부국 강병을 꾀하려는 방비책의 하나로 삼면이 바다인 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군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 영국 공사관 이등서 기관이었던 어니스트 사토에게 조선어를 가르쳐주는 대신 자신의 영국 유학을 주선해 줄 것과 군함 한 척을 조선에서 살 수 있도록 군함의 구매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영국의 외교 문서인 사토 페이퍼에 기록되어 있다. 1880년 8월 조선에서 제2차 수신사로 일본으로 와서 동경의 아사쿠사 관음사에 유숙하고 있던 김홍집을 만나 그들과 함께 귀국한다. 김홍집과 당시 왕비의 친정 조카로 실세인 민영익의 도움으로 이동인을 고종을 배알하게 되고 이동인은 일본의 국정의 견해와 분석 및 세계 정세에 비추어 조선이 나아갈 방책을 상주하여 고종의 신임을 얻고
고종의 밀사로 그해 10월 제차 일본으로 건너가 조미수 통상조약교섭의 알선을 주일천국 공사인 하여장에게 의뢰하는 밀명을 수행하고 귀국하여 통리기무함은 참모관에 임명되었다. 승려가 도성 안출입을 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승려가 임금을 배하라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는데 승려에게 벼슬자리까지 내려진 것이다. 승복 차림의 이동인이 어떻게 도성문을 들어와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출입하였을까? 전해지는 말로는 여인네가 타는 가마를 타고 궁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1881년 신사유람단 일본 조사시찰단이 고종의 의지로 조직되었다. 여전히 외국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반대하는 조정의 많은 관료들과 위정척 사파의 유림들과의 마찰과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선진개화의 시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살피러 가는 국가적 조사시찰이라는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그저 구경하고 즐기기 위한 소위 신사유람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도 실은 수구파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위한 눈가림 방편이었다. 이원희가 군계서남사 차정참액관으로 임명되고 이동인이 참모관으로 임명되어 이동인이 지속적으로 총포무기, 군함 등의 구입 문제를 막후해서 일본과 영국 등 외국과의 비밀교섭을 벌이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도의를 앞둔 상태에서 창덕궁에서 고종을 배하라고 나와 귀가하는 도중 어디론가 증발되고 말았다. 신사유람단이 일본으로의 출발을 앞둔 시기였다. 역사가의 견해로는 이동인의 갑작스런 증발을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파인 누군가에 의해 암살되고 그의 흔적까지 깨끗이 지워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동인의 계획이 성공하여 군함을 사들이고 신무기를 사들여 근대적인 군비를 갖추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 외국의 발전한 신문물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개국이 절실한 조선의 유능한 선각자를 이렇듯 정치적인 패권 싸움의 희생물로 잃어버린 것은 너무도 통탄할 일이다. 또 한 사람의 개화승은 무불 탁정식이다. 무불은 본래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부모가 그를 절에 맡겼다고 한다. 백담사 출신으로 법명은 각지, 몽성으로 불리다가 후에 무불로 바꾸었다. 백담사를 떠나 한양으로 상경하여 화계사에 머물면서 이동인을 만나고 동인을 통해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개화에 눈을 뜬 그는 동인의 두 번째 일본행에 동행한다. 김옥균의 부탁으로 울릉도에서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배를 구입하려고 고베에 갔다가 그곳에서 병을 얻어 급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일본에 건너가 있던 무불 탁정식의 급사라는 죽음 또한 석연치 않아 의문이 생긴다. 지금까지 역사에 별로 거론하지 않은 젊은 피를 뜨겁게 살다 간 역사의 위인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떤 기분으로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